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8년 전인 1997년과 현재 2025년 두 시점을 비교했을 때 완전히 뒤바뀐 두 기업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겨울, 애플의 시가총액은 고작 17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죠. 반면 인텔의 시가총액은 1130억 달러로 애플보다 무려 66배나 큰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텔은 PC 혁명을 이끄는 절대적 강자였고 애플은 니치 시장의 작은 컴퓨터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조 1,4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인텔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애플이 인텔보다 31배나 큰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1997년 대비 무려 1850배 증가했고 인텔은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한 기업은 천문학적 성장을, 다른 기업은 정체와 쇠퇴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2025년 상반기 이 두 기업 모두 주가 횡보라는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28년간의 극적인 변화 뒤에는 어떤 요인들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 애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7년 애플은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델이 애플을 해체하고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시가총액 17억 달러, 현금 보유고는 10억 달러도 되지 않았고 91분의 운영자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제품 라인업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운영체제는 구식이었으며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PC 시장에서는 윈텔, 즉 윈도우즈와 인텔 연합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애플은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스티브 잡스가 돌아왔습니다. 1997년 7월 잡스는 임시 CEO가 되었고 즉시 드라마틱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제품 라인을 대폭 정리하고 디자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아이맥의 출시는 애플 부활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반투명 컬러풀한 디자인의 아이맥은 당시 획일적인 베이지색 PC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싱크 디퍼런트라는 슬로건과 함께 애플은 기술보다는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01년 아이파드의 등장이었습니다. 천국을 주머니에라는 카피와 함께 출시된 아이파드는 음악 산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플이 단순한 컴퓨터 회사에서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점입니다. 2003년 아이튠즈 스토어의 출시는 또 다른 혁신이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통합한 생태계 전략의 시작이었죠. 이는 후에 애플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은 인류 역사를 바꾼 혁신이었습니다. 오늘 애플이 전화를 재발명합니다라는 잡스의 선언과 함께 아이폰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를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폰의 성공으로 애플의 매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맥 중심에서 아이폰 중심으로,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앱스토어를 통한 서비스 수익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애플의 시가총액이 인텔을 넘어선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아이폰의 성공 이후 애플은 아이패드, 애플 워치, AirPods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제품들이 서로 완벽하게 연동되면서 사용자들은 애플 생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동시에 애플은 일관된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가격 경쟁보다는 혁신과 디자인, 사용자 경험에 집중했고 이는 높은 수익률로 이어졌습니다. 애플의 순이익률은 다른 테크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애플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폰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부활과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들의 약진으로 애플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고 개발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혁신 제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애플 카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하고 비전 프로는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콘텐츠로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뒤처져 보입니다. 이제 인텔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997년 인텔은 문자 그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텔은 PC 혁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인텔의 시가총액 1130억 달러는 테크 기업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서는 거의 모든 PC에 들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윈텔 연합은 IT 업계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펜티엄 프로세서의 성공으로 인텔은 고성능 컴퓨팅의 대명사가 되었고 무어의 법칙을 주도하며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인텔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첫 번째 실수는 모바일 시대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등장했지만 인텔은 여전히 PC에만 집중했습니다. 특히 아이폰의 등장은 인텔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애플은 인텔 프로세서 대신 ARM 기반의 저전력 칩을 선택했고 이는 모바일 시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인텔은 모바일 프로세서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퀄컴, ARM, 애플 등이 모바일 칩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텔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는 인텔의 성장률 둔화로 직결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텔이 반도체 제조 기술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어의 법칙을 주도했던 인텔이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공정 미세화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10나노미터 공정 개발에서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TSMC는 7나노미터, 5나노미터, 그리고 3나노미터까지 성공적으로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삼성도 인텔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텔의 핵심 고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애플이 맥에서 인텔 프로세서를 버리고 자체 설계한 M1 칩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AMD도 TSMC의 첨단 공정을 활용해 인텔과의 성능 격차를 좁혔습니다. 인텔이 PC 시장 대신 기대를 걸었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AMD의 EPYC 프로세서가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인텔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업체들은 자체 칩 개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AI 붐과 함께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이 되면서 전통적인 CPU 중심의 아키텍처가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인텔은 AI 가속기 개발에도 나섰지만 엔비디아의 압도적 우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바나, 가우디 등의 제품을 출시했지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인텔은 잦은 경영진 교체를 겪었습니다. 브라이언 크르자니치, 밥 스완, 그리고 현재의 팻 겔싱어까지 각각 다른 배경과 전략을 가진 CEO들이 교체되면서 전략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밥 스완 시절에는 제조업체에서 FABLESS 모델로의 전환까지 검토되었지만 팻 겔싱어 취임 후 다시 IDM, 즉 통합 반도체 회사 모델로 회귀하면서 혼선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인텔이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IDM에서 파운드리로의 전환은 단순히 사업 모델의 변화가 아니라 기업 문화와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고객과 경쟁하는 동시에 고객의 칩을 생산해줘야 하는 모순적 상황, TSMC가 수십 년간 축적한 파운드리 전문성과의 격차, 그리고 막대한 초기 투자 등이 인텔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미국 정부의 CHIPS 액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단시간에 좁히기 어려워 보입니다. 애플과 인텔의 운명을 가른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혁신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애플은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파드로 음악 산업을,
아이폰으로 통신 산업을, 그리고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유통 산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반면 인텔은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며 점진적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PC 시장이 포화되고 모바일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인텔은 여전히 전통적인 PC 프로세서에만 집중했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합한 생태계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수익률과 강력한 고객 로깅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인텔은 부품 공급업체의 지위에 머물렀고, 이는 가격 경쟁과 대체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애플은 기술 기업이면서도 브랜드와 마케팅에 탁월했습니다. 싱크 디퍼런트, 아이 브랜딩,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인텔도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지만 소비자들에게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OG, IoT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대응도 달랐습니다. 애플은 시리, A 시리즈 칩의 뉴럴 엔전, 머신러닝 최적화 등으로 AI를 제품에 자연스럽게 통합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대응이 늦었고, 특히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현재 두 기업의 횡보에는 몇 가지 공통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정책의 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이 테크 주식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경쟁은 두 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애플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텔 역시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과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비슷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과거 수년간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 주가에는 이미 많은 기대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AI 붐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관련 기업들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애플과 인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횡보의 한 원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폭발적 성장과 주가 상승은 다른 테크 기업들의 상대적 매력도를 떨어뜨렸습니다. 투자자들은 한정된 자본을 보다 성장성이 높고 확실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향후 전망은 몇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 새로운 AI 기능의 도입, 서비스 사업의 재가속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애플카 프로젝트의 성패, AR/VR 생태계 구축,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AI 시대에 애플이 어떤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애플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생태계, 그리고 막대한 현금 보유고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을 창출할지가 관건입니다. 인텔의 전망은 더욱 불확실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성공 여부, 첨단 공정 기술 개발의 진전,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 지원, IDM 모델의 장점 활용 가능성, 그리고 PC 시장에서의 여전한 지배적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서구 기업들이 아시아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면 인텔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도전 과제들이 워낙 크고 복잡하여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텔의 회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두 기업의 횡보 상황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애플의 경우 일시적 조정 국면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인텔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투자 관점에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각각의 영역에서 강력한 기술력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25년까지 애플과 인텔의 28년간의 여정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파산 직전에 애플이 세계 최대 기업이 되고
절대 강자였던 인텔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기술 산업의 역동성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두 기업 모두 횡보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애플은 다음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이고 인텔은 생존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만이 장기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년 전 17억 달러의 작은 회사가 3조 달러가 넘는 거대 기업이 되었고 1000억 달러가 넘는 강자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혁신의 중요성,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늘이 그 1일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